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4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예, 오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 MBC 소식 정말 즐거운 소식이 있었죠. 어제 막 우리 노조위원장 김영국 위원장이 막 울고 불고 막 김민식 PD도 막 울고 불고 사진을 보니까 나는 웃음이 약간 나왔어요. 너무 다들 절절하게 좋아하셔서. 근데 아무튼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양사 연결해서요. MBC에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잖아요. MBC 파업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런 것들 들어보고 또 KBS 소식도 이제 오히려 우리가 돌리고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정말 KBS에 집중하는 그런 돌리고 파업에 돌리고 뭐예요? 돌아오라 리셋 KBS 이렇게 해서 돌리고라고 줄임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돌리고 활동을 이제 또 전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마고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돌마고 팟캐. 네, 오늘 또 상황실장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저희끼리 또 하고 있는데 9년 만에 아이고. 예. 드디어 저 체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아니, 저그 발로 그냥 나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머리채를 이렇게 꼭 잡고 끌어내야 되나? 어려워. 저런 분들이 스스로 나가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아무튼 간에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시작된 MBC의 잔혹사가 드디어 9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진 사퇴는 아니었고요. 대주주인 박문진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해임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고 곧바로 어제 저녁 6시에 이어진 주주총회를 통해서 김장겸 사장 해임을 확정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네. 그래서 김장겸 사장은 이제 사무실을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김장겸 사장이 물러났더니 백종문 부사장 대행 체제로 계시는. 이건 그 말로만 듣던 황교안. MBC의 황교안. 그래서 이게 또 많은 이제 과제들이 여전히 이제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MBC 본부노조 조합원 여러분들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MBC부터 연결을 해서 또 소식을 들어보고, 그럼 또 KBS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 오늘 오랜만에 오태훈 부위원장, KBS 본부의 오태훈 부위원장님 연결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먼저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기다리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던 그 시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상황을 조금 분위기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도 이사회가 2시부터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시 반부터 집회를 평소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날씨도 꽤 추웠고요. 이게 이사회가 2시에 시작되니까 금방 그래도 끝나지 않을까, 안건이 한두 개고요. 네.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이 안건을 처리하려다가 무산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했는데 역시나 그 구여권 현 야권의 김광동 이사만 이제 출석을 했어요, 어제 현장에. 근데 이분이 이제 일종의 약식 필리버스터 같은 걸 하면서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해임 사유가 안 된다, 김장겸 사장이. 그랬기 때문에 이 좀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거의 4시가 다 돼서 이제 방문진에서 결의가 됐는데, 그 사이에 저희 조합원들 밖에서 그래도 환한 표정으로 즐거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중간에 좀 추워서 이렇게 평소 같았으면 아마 좀 되돌아가시거나 이탈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제는 남녀노소 모든 조합원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끝까지 그 순간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역사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네.
저 월드컵 길거리 응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4시에 이제 해임 결의안이 결정이 되는 순간 뭐 저희가 영상으로도 또 봤습니다만은 참 분위기가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뭉클하고 또 눈물도 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또 좀 궁금한데요. 네, 저 이완기 그 박문진 이사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봉 두드리는 순간에 네. 환호가 터졌습니다. 예. 위로 올려서 와하는 환호와 함께 잠시 이제 그때 사진 기자님들이 분주히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게 순식간에 그 어떤 환호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예. 울음바다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기묘한 순간도 있구나. 네. 이게 의결 발표가 난 직후에 이제 김현국 위원장이 앞으로 나오시는데 김현국 위원장도 이 눈물을 주체하지를 못하셔가지고 그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요. 김장겸 해임 결의안에 대해서 5분의 의사가 찬성을 하시고 3분은 기권하셨습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워주신 조합원 여러분의 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응원해주신 국민과 시청자의 힘입니다.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장겸 오늘 회의 끝이 아닙니다. 김장겸의 끝은 반드시 감옥이어야 됩니다. 김장겸을 감옥에 보내고 다시는 권력의 방송장악에 부역해 MBC를 팔아넘기고 일신 영달하는 그런 자들이 방송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저희가 파업 들어온 이후에 지난번 세월호 가족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이후로 가장 많이 아마 눈물을 흘리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군요. 이게 지난 세월이 벌써 몇 년입니까? 7년에서 뭐 9년까지도 9년? 저희가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 그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굴욕 이런 것들을 강요한 정말 끔찍한 역사가 어제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이게 또 좋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게 뭐 여러 가지 또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김장겸 사장이 해임됐으니까 일단은 백종문 부사장 대행 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조직 직제상에는 당연히 사장이 거리 중이니까 이제 부사장이 대행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뭐 평소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사장이 어디까지 역할을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렇지 않게 사장 대행 노릇을 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의 지금 뭐라 그럴까요? 상황,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김 사장의 지위가 박탈되려면은 주주총회까지 열려야 되는 겁니다. 방문진 의결 뒤에. 당초에는 주주총회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이게 상법상 원래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김장겸 사장이 주총을 안 열고 버티면 이게 또 한 시간이 2주, 3주, 한 달 갈 수 있다. 그렇죠. 저희가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은 사전에 대표이사의 그 공고라고 그러나요? 공지가 없어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주주들이 전원 다 동의가 되면 바로 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대표이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어제 그 진행이 됐죠. 그래서 어제 이제 정수장학회가 2대 주주고요. 주주라고 해봐야 사실 박문진과 정수장학회 둘밖에 없는데. 저녁 5시 47분인가요? 그때 이제 주총이 열려서 거기부터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됐고. 맞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김장겸 사장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자진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법적인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박문진 의결이 있은 뒤에 그 시차가 한 2시간 정도 나는데 그 사이에 사실 사퇴서를 제출했어야 해요. 근데 안 하고 성명을 냈습니다. 개인 명의로. 성명을 냈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제가 그냥 굳이 읽어보고 싶지 않아서 안 읽었는데 제목은 뭐 방송 독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뭐 죄송합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맞습니다. 본인은 뭐 희생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그간에 이제 많이 썼던 제목인데 누가 희생자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예, 마지막 순간에 미러링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예. 퇴직금이 예상되는 게 한 3, 4억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해임을 당하는 걸 보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해임 무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니냐. 네. 뭐 사실 자기 손으로 사표를 내면 이게 소송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예. 해임을 당하는 형식으로 아마 나가려고 끝까지 버텼던 것 같고, 예. 뭐 모르겠습니다. 승산이 있다고 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또 뭐 개인적인 야심이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 일단은 앞으로 소송이 유력시된다. 예, 뭐 그렇게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김장겸 사장이 이제 전 사장이 됐는데 김장겸 전 사장이 또 여러 가지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 조사들이 있어서 좀 더 그런 문제는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뭐 이런저런 사건의 피의자 혹은 뭐 그 저희가 또 궁금한 것이 백종문 부사장 어쨌든 간에 이제 대행을 달게 될 텐데 어제 보니까 검찰이 백종문 녹취록 수사를 다시 한다고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종문 부사장이 또 이제 소환받고 예를 들어서 구속되거나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장 체제가? 저희 뭐 그 기간이 뭐 어차피 새 사장이 오기까지 길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뭐 그 새 경영진이 오기 전에 백종문 부사장의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아마 기획본부장 그다음에 그렇군요. 최기화 기획본부장, 아이고, 취재신분이 아마 대행을 하는 순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누가 해도 그렇게 썩 뭐 다른 사람이 오진 않는군요. 어쨌든간에 새 사장 선임 절차가 이제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니까 또 상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싸우느라 바빴다면은 이제부터는 정말 해야 될 일을 이제 하시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 아마 저 총파업은 일단 끝나는 것으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파업 종료와 함께 어떤 계획, 당면 과제를 뭘로 보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오전에 이제 정리 집회를 열었고요. 예. 아마 내일부터 이제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는 형식으로 쟁의행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드린 대로 파업 전면 중단하고 업무에 완전히 복귀하는 게 아니고 쟁의 행위는 계속될 겁니다. 새 사장이 오기 전까지요. 김장겸 사장이 나갔다고 해서 지금 안에 있는 적폐 경영진 말씀하신 뭐 백종문, 최기화 이런 분들이 뭐 여전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복귀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법적인 어떤 쟁의 행위의 형식만 바뀌는 거고 아마 부문별로 보도나 시사 교양 이런 쪽은 당장 이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뭐 예능이나 드라마, 라디오 다른 부분은 이제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은 뭐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상화되는 모습이 보일 수는 있겠죠, 일견. 다만 저희가 이제 지금 그런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 이유가 새 경영진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선. 어떤 분이 사장으로 오는지가 그간에 저희가 MBC가 10년이 정말 10년간 이 몰락했던 상황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의 어떤 투쟁 내지는 이런 분이 와서는 안 된다는 어떤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 조합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 공유가 되고 또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저희가 계속 어떤 쟁의 행위를 이어가면서 이 공정방송 또 MBC 정상화에 대한 투쟁 흐름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칫 또 이 불손한 외부의 손들이 개입해서 사장 선임에 개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새 경영진이 올 때까지 계속 어떤 쟁행위가 이어질 거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면 과제는 새 경영진의 정말 이 MBC의 독립성을 지키고 어떤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인물들이 오는 것이 일단 당면 과제겠군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경영진이 오면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단체 협약이 없는 상태가 거의 뭐 4년, 5년 가까이 돼가는데 5년 됐죠. 공정방송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편성 규약 또 여러 가지 그 제도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이 공정방송과 제작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새 경영진과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물론 그 전에 해직자 복직도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참 많은데요. 엄청 많네요, 당면 과제가. 그리고 나서 저희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이제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이 지배구조 개선. 그렇죠. 방송관계법 개정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할 일이 많네요. 일단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또 시간이 많지 않은 빨리빨리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이제 프로그램들과 보도 뉴스를 또 복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파업이 오늘로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또 궁금한 것들이 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은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일단 어제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 소식을 듣고 바로 궁금해한 것은 사실 이게 김장겸 백종문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돌아간다 해도 엄청나게 수많은 제2, 제3의 김장겸들이 있을 텐데 그 인적 청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역자들. 제 친구들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김세희 기자는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런 분들.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인적 청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사실 뭐 파업이 들어올 때 이미 연초부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분들의 그렇죠. 어떤 성원의 형식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각 부문별로 사내에서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 여러 가지 각 부문 직군별로 MBC 장학 백서라는 걸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그간 7년, 9년 사이에 MBC에서 벌어진 이 수많은 무수한 이 불법 탈법 행태들, 또 불공정 방송, 이 보도 제작 자율성 침해 사례들 이런 것들 다 그 부문별로 수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일단 완료가 되면 그렇군요.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게 정리가 되겠군요.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뭐 지금까지 부역 경영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뭐 하루아침에 저희가 어떻게 한다 이거는 사실 이거 뭐 법을 초월한 문제고 그럴 무리가 수가 없죠. 있습니다. 저들은 저희 조합원들에게 그렇게 불법적인 탄압을 일상적으로 저지른 것 같지만 저희가 또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약간 시간을 두고 봐주시면 물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희 MBC에 관심 있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시적인 변화는 일부 조기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만 뭐 이런 분들 관심을 각자 갖고 보셨던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은 조금 기차가 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그 과거의 잘못과 이런 불법 사례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김세희 기자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그 인터뷰 조작 사건 있잖아요. 그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또. 그게 이제 저희 지난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김세희 기자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전혀 감사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다시 감사를 제대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의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이런 것들에 대한 바로잡는 절차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처분도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뭐 저희 민원연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마음 같아서는 빨리 그런 인적 청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은 역시 법을 초월을 할 수는 없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셨고 근데 이제 김세희 기자나 최대한 아나운서 이런 분들은 좀 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 사실 이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분들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징계를 논의해야 될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좀 원래대로 상식적인 수준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뭐 끌진 않을 겁니다. 신속하게 이럴 텐데 다만 절차와 법률을 준수해서 맞습니다. 법률과 절차를 지켜야 우리가 또 저분들하고는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참 MBC가 여기까지 오는데 71일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쟁의는 이어가지만 일단 총파업은 접습니다. 그래서 MBC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계획은 그렇게 된다는 소식으로 오늘 간단하게 전해드렸고 아마 그래서 이제 김장겸 사장 등등을 포함한 경영진 소식을 전해주시던 허유신 홍보국장님과의 전화 연결도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허신 기자님께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소감도 같이 전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해봐서 좀 갑작스럽게 웃긴 했죠. 예. 예, 소감이랄 것도 별로 준비를 못 드렸는데 하여튼 네.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의 어떤 상황, 또 예. MBC의 이 몰락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밖으로 알릴 때가 좀 없다는 생각이 맞아요. 잘 있었고요. 모르십니다. 자주. 예. 참 부족했는데 이런 자리를 이런 기회를 또 주셔서 예. 저희가 원 없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들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전달해드렸던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그런 힘들이 모여서 이렇게 국민들 여러분의 성원으로 또 촛불 혁명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김장겸 사장의 해임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 정말 뭐 저런 부역 언론인들뿐만 아니고 그 MBC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지켜내지 못한 저희 조합원들의 책임도 크다는 그 통감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국민들이 열어주신 이 어떤 기회, 다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겠다는 이 기회, 이제 조금씩 손에 잡히는 것 같아서 절대 이번에는 시간 흘려보내지 않고 헛되이 기회를 날리지 않고 다시 예전의 MBC로 조속히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또 앞으로도 MBC 이제 새 사장 선임도 있고 또 중요한 뭐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언제든 뭐 필요하시면 또 불러주시면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긴장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맨날은 안 하지만 좀 막 김재철이 뭐 실형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또 전화 드려야 돼요. 사전에 말씀드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도 MBC, KBS 내부 소식이 너무 궁금한데 저희도 이 허효신 홍보국장님 덕분에 MBC 소식을 알게 돼서 참 민원연도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재철 감옥 가고 또 훌륭하신 새 사장님 오시는 날 그날 또 연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KBS 한국방송 네, 그럼 이어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오태훈 부위원장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정수영 기자가 또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도 오랜만에 오 부위원장님께서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예, 집회 현장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얼굴을 보면서 매주 힘들어하시는 우리 오태훈 부위원장님. 예, 우리 KBS 조합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우리 KBS에도 곧 있을 일이 어제 MBC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MBC 그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 오태훈 부위원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MBC 조합원 여러분들의 집회 현장에서 딱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는 순간 누군가가 아주 큰 목소리로 고대영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고대영이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저희가 누군지는 저희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면 그래서 이 시민분이 아닐까.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곧 고대영이 다음 차례라는 것을 역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보면서 우리 KBS 조합원 여러분들 많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뭐랄까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좀 전달해 주시죠. 우선은 상당히 좋아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문진 이사회에서 김장겸 해임안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주총까지 열렸다는 소식을 저희가 어제 그 부르의 명곡 그 공개 방송 현장에 위원장하고 저와 또 예능국 조합원들끼리 티켓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주총도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조합원들 너무나 잘 됐다. 정말 축하한다라는 그런 기쁨과 함께 우리도 빨리 돼야 되는데 이런 느낌들. 그것이 교차가 돼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서로 간에 무슨 여러 가지 대화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축하와 함께 우리도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교차하는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직책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좀 무겁죠, 마음이. 근데 그 기억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2012년에 저희가 MBC와 함께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MBC보다 KBS가 먼저 파업을 접었어요. 근데
근데 그때는 뭐 승리 때문에 접은 건 아니었고. 네. 근데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MBC 파업이 135일차 됐을 때 MBC에 저희가 이제 파업을 끝내고 나서 MBC 조합원들, 저희는 복귀했지만 남아있는 MBC 조합원들에게 가서 이제 현지글로 제가 낭독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미리 복귀를 하지만 M동지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돌아가서 M동지들에게 응원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겠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쟁 상황 많이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상당히 MBC가 매듭을 지은 것은 저희에게 큰 호재고 그리고 또 사측이라든가 저희 쪽에 이제 그 다수 인사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만나면 좋은 친구가 정말 이제 좋은 친구가 됐으니까 저희도 빨리 이제 그 MBC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어제 김장겸 해임 사유 보면은 뭐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뭐 정권 방송화, 노조 탄압, 인권 침해, 시대에 역행하는 리더십. 이 내용들을 쭉 보고 있으면 김장겸을 빼고 고대영으로 이름을 바꾸기만 해도 똑같아요. 그렇죠. 뭐 고대영 사장 역시 지금 현재 뭐 도청 녹취라든가 뭐 200만 원 수수 의혹 같은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고, 노조에게 상당히 탄압한 내용들도 다 같기 때문에, 뭐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은 같은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대영 사장도 곧 사장직에서 물러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대영 사장은 도대체 요새 뭐합니까? 출근은 잘 하고 있습니까? 오늘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저희 조합원들에게 딱 걸렸어요. 거기서 만났군요 또. 그 모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아침에 받았는데 받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저희 계속 사진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대 저희 그 위원장이었던 김현석 기자가 현장에서 만나서 몸 생기려고 건강검진 받았으면 됐지 않냐, 이제 빨리 물러나라고 호통도 치고. 병원에서 요즘 그 자기 집과 회사 말고는 어디 다닐 데가 없어요. 저희 조합원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들 만나도 여전히 근데 말씀 안 하시죠? 그럼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대영 사장 체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탄압이 있는데 어제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린 게 우리 KBS 송명훈 서영민 기자가 인천 상륙작전 홍보성 기사를 쓰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제 2심에서 또 승소 결과가 나왔더군요. 어떤 일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단순해요.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홍보하는 아이템을 제작해라라고 데스크가 요구를 했고 이것을 송명훈 서영민 기자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건 기사감이 안 된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어요.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중징계를 내렸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6월에 이제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 징계는 무효다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그 재판부의 판결이 명확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마라 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항소를 또 회사 측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재정에 손해를 끼칠 게 명확 관여하거든요. 소송비가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고 어제 KBS 사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왔고요. 기각이 됐군요. 지난 10일 날 이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이 재판부가 징계가 부당했다고 판단한 이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거냐면 그 취업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를 하려면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한 지시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템에 대한 이견 제시 또 이견 조정 절차를 모두 무시해버린 채 일방적으로 지정한 아이템 취재 강행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에 송명훈 서영민 기자가 이 아이템을 받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을 때 회사 측에서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KBS 보도국의 30년 전통이다. 시키면 해야 된다. 이거 이 전체가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KBS 방송 편성 규약 등에 명시된 대로 기자들은 양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념과 실체적인 진실에 반하는 이러한 아이템의 취재와 제작을 강요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예. 이게 법원이 사실 근데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물론 황당한 판결도 많았습니다만은 이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 특히 언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피해 관련해서 참 뭐라 할까요? 선례를 남긴 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네.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판결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뭐냐면 예. 저희가 파업을 하는 이유와도 그렇죠. 예. 같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 회사가 무리하게 뭐 취재 강행을 요구한다거나 정당한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직원들에게 강요를 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권리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파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들은 문책을 받아야 되고 예. 직책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예. 지금 저희는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계속 이제 KBS 이사회에 이제 촉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왜냐면 부분이죠? 예. 판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방송법에 보장된 이 편성 규약을 무시한 채 예. 제작의 자율성 침해하고 뭐 불법적인 징계로 우리 KBS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준 고대영 사장. 예. 바로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서 고용과정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KBS 이사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고사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하고 예. 결자 해지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희들은 계속 주장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뭐 고대영 사장의 뭐 국정원 돈 200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예. 당시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 때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지금 그 고대영 사장의 국정원 돈 200만 원 수수 관련해서는 이것이 그 이른바 노무현 명품식의 보도와 연관이 돼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당시 보도국장인 고대영 현 사장이 천성관 보도는 누락시켰을 때 우리가 요구를 왜 이걸 누락시키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취재원을 가지고 와라. 취재원이 누군지를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당장 그 얼마 전에 있었던 명품식에 관련해서는 취재원이 누군지 확인도 안 했는데 왜 이거는 보도를 했냐라고 요구를 했을 때 고대영 사장이 이번 국감에서도 밝혔지만 나는 그 사이트로 다 취재를 했다. 내가 그 뒤가 누군지를 안다라고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KBS 보도에서의 이런 그 부당한 어떤 압력, 지시 이런 것들이 KBS를 국민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고대영 사장이 이렇게 황당한 어떻게 보면 부당 노동행위 포함해서 또 보도를 이렇게 망치는 행위가 이어져 왔는데 사실 이 배우의 가장 큰 책임을 지금 져야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역시 아까 말씀해주신 구 여권 이사들입니다. 사실은. 특히 강규영 이사가 그동안 많은 기행이 알려지면서 뭐 폭언 제보자를 향한 폭언과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지금 비판적인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오늘 이제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아마 저희가 그 명지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저희가 파업 초반에 명지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번 열었죠. 맞습니다. 한번 열어서 그때만 해도 그때가 이제 9월 이제 중순쯤 됐을 때였는데 강규영 이사의 실체를 저희가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근데 또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1인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1인 시위 현장에서 이제 본인이 들어와서 이제 V자를 그리는 기행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자신의 민낯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저희들은 오늘 다시 이제 명지대에서 집회를 열면서 이제 계속 촉구를 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KBS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당신은 그 KBS 이사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니 빨리 내려와라라는 것을 촉구하는 한편은 또 하나로는 교육자로서도 상당히 좀 자질의 의심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명지대 학생들과 또 명지대 학교에는 좀 이런 그 교수의 실체를 드러나게 됐으니 여기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정부의 요청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그 명지대 학생회라든가 함께 하는군요. 후보들
분들도 많이 오셔서 발언도 하실 예정이고요. 학생들도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께 또 수업을 또 들어야 된다는 걱정도 있을 것이고. 우리 오태훈 부위원장님 보셨겠지만 지난 돌마고 시민 집회에서 명지대 동문께서 나오셨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어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구 여권 이사들 얘기를 하면은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또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 감사원에서 이제 그 이사들의 법인카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감사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그 감사를 마칩니다. 오늘 끝나는군요, 그게. 지금 KBS 신관 5층 또 연구동에 이제 모처에서 감사원 감사관들이 나와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현 이사들을 다 소환을 했어요.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고 또 몇 명의 이사들은 2차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영 이사 또 조우석 이사는 2차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솔직히 그 상황은 단순하잖아요.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느냐, 정당하게 썼느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느냐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그리 길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에 있는 위원들이 또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대로 이것을 좀 빨리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주 감사원에 가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감사원에게 좀 전달을 한 것이고요. 파업이 지금 오늘로 72일째를 맞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좀 빨리 나와서 지금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 또 본인의 직무와는 지금 배치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적폐 이사들 하루빨리 좀 뭔가 좀 자리에서 좀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만약에 중징계로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한 것이 저희 직원들이 만약에 비리를 저지르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한다거나 착복을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징계 수준이 있잖아요. 뭐 감봉, 정직, 견책 이렇게 나와서 이제 징계를 조절할 수 있지만 KBS에 있는 이사들은 상근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임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경고 차원이나 아니면 해임 두 가지 밖에는 없어요. 그렇군요. 이분들에게 뭐 정직을 한다 그래서 무슨 뭐 한 달 동안 이사회를 참석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KBS를 제대로 운영하고 감시하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좀 적절한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중징계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방통위에서 중징계 내려진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군요. 감사원의 결과가 이제 방통위로 가고 방통위가 판단을 해서 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게 최종 단계죠. 그러니까 방문진과 관련된 MBC와는 좀 상황이 좀 다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좀 조바심이 나는 부분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번들이 72일 동안 파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MBC 사태가 해결이 되고 저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 그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전에 또 물론 이제 저희가 계속 자진 사퇴를 이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본인들은 지금 반발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들,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진 사퇴로 해결이 되건 아니면 뭐 또 자진 사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감사 결과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잘못된 것은 반드시 또 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KBS도 MBC보다 좀 늦었을 뿐이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상화 작업들이. 그럼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 아직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도 좀 더 힘을 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된 돌마고가 17번째를 맞는데. 맞습니다. 예. 이번 주는 저희가 MBC가 이제 파업을 잡고 복귀를 하게 되면서. 예. 아무래도 이제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이 아무래도 고봉순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돌마고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상화 시민행동에서 그동안 계속 준비를 해주셨는데 예. 이번만큼은 시민들께 저희의 좀 의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부제를 하나를 또 달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마봉추는 갔으니까. 돌아왔으니까. 네. 이번엔 돌리고라고 저희가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떤 거죠? 리셋 고봉순. 맞습니다. 리셋 고봉순. 그래서 돌리고 이번 행사에 시민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또 준비도 알차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재밌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또 돌리고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S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수들도 또 나오시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또 돌리고 소식은 내일부터 또 정수영 기자가 또 계속 해주실 겁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오랜만에 오태훈 부위원장님 반가운 목소리 들었습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역시 KBS 조합원 여러분들은 여전히 결기에 차 있다.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오태훈 부위원장님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결하기로 하고 오늘 KBS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돌마고 팟캐. 네, MBC KBS 소식 듣고 왔습니다. KBS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름이 좋잖아요. 돌리고. 너무 좋아요. 귀여워. 그렇죠.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돌려야 되는 KBS. 너무 오랫동안 저쪽에 가 있어가지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돌리고로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전해주셨고 우리가 앞으로도 아마 내일부터 정수영 기자가 또 소식을 전해주실 텐데 포스터를 보니까 또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가수 정인 씨 나오시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날씨는 춥지만 또 화끈한 축제. 그럼 파티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무대도 세운대요. 세상에. 무대도 세운다고 똑같은 장소인데 무대까지 세운다 그러니까 또 날씨는 춥지만 또 와가지고 뜨거운 우리 그 열기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BS와 함께. 그래서 그런 시간이 또 금요일날 마련돼 있고 MBC 조합원 여러분들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끝난 게 아니다. 역시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또 할 일이 많다. 또 이런 점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MBC와 KBS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날까지 정말 어느 날 딱 프로그램 하나를 봤더니 뉴스를 봤더니 정말 돌아왔구나. 이런 게 보이는 그날까지 관심과 응원이 아직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돌마고는 당분간 돌리고로 계속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마고 팟캐는 여기서 끝!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 시간입니다. 저희가 미디어 스크랩을 어제 해보니까요. 제가 막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가 하나의 스크랩을 딱 전담해가지고 내용을 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는데요. 오후쯤에. 근데 실제로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이버가 100% 알고리즘 자동 배열로 뉴스 조작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마침 어제 네이버를 다뤘는데. 네, 일단은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 서포트 리더라는 그 유봉석 전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리더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내년 1분기까지 계획한 서비스 구조로 완벽히 진화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완전히 100% 이제부터 배열이 된다. 그래서 네이버는 현재 내부 편집 영역을 더 없애고 편집의 가치를 어떻게 헤드라인 뉴스로 구현할지 내부 실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기사가 중요한지 판단을 플랫폼 사업자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포털 기사 배치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를 호소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사 가치 판단을 제일 잘할 주체가 생산자이다. 이를 온라인에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계속 노력을 해왔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이 자동 배열이다. 100%. 기술적인 문제로 품질 이슈를 간과할 수 없어서 완벽성을 계속 추구하려면 사람의 일정 부분 기여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자동 배열이 아니네요. 100% 자동 배열로 한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기사 배열은 네.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생색내기고 지금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잘못된 전제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사 가치 판단의 주체는 생산자다? 기사 가치 판단의 주체는 독자죠. 어떻게 생산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언론사들 믿고 그냥 언론사들이 톱으로 내라고 송고해 주는 거 그대로 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아무튼 간에 저는 발표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사실은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네이버 감시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고 지금 여든 야든 어느 집단이든 네이버를 믿을 수 없고 네이버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민원연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인들이 생각한 안을 내놨으니 이것이 잘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검증해봐야 된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민원연이 강하게 요구한 거는 그 모든 그 데이터를 다 공개하라라는 거였거든요.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네.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하라는 게 끝이 아니라. 네. 알고리즘 공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열심히 돈을 막 마련해서 이들이 어떻게 편집이 됐는지 실시간으로 그걸 다 우리가 이제 파싱이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네이버 자체가 그런 자신들의 분석 정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냥 다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기존에 그런 백서 지난 그 대선 보도 백서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이 뭐 했다고 자기네들이 보기엔 굉장히 객관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했고 이런 기본 데이터들이 잘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서로 뭐랄까 상호 비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조금 정신을 차리고 저희는 최근에는 너무 그 공영방송 정상화에 이제 집중하고 있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조금 더 네이버 쪽 관련된 그러니까 포털 감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안 그러면 또 분명히 내년에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허둥지둥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늘 요구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기사 수정 내역을 공개해야 됩니다. 네. 네, 포털이나 언론사나 그 점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네. 네, 법원이 뉴데일리 경제에게 반올림을 허위사실로 비방했다며 1천만 원을 배상하게 했습니다. 네. 뉴데일리 경제가 대체 무슨 짓을 했나 그걸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주 악명이 높죠. 뉴데일리 경제 관련 보도는 2015년 8월 10일부터 2016년 7월까지 협상 최대 걸림돌은 반올림. 보도 제목이에요. 반올림 억지 주장에 수렁 빠져. 반올림 민낯 드러나 반도체 직업병 연관 없다. 재확인. 그다음에 반올림 욕설 노숙 집회에 멍드는 동심. 반올림 노숙 투쟁 빈축 매일 밤 술판에 쓰레기. 이 정도면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쓰겠었지? 이거 돈을 받아도 못 쓸 짓이죠. 이거는 정말 웬만한 멘탈로는. 진짜 인면수시입니다. 네, 이런 보도들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뭐냐? 일단은 뉴데일리 주장은 이렇죠. 반도체 공장의 발암물질과 백혈병 등의 발병이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원고가 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법원이 그 근거로 든 게 뭐냐?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서울대 산하협력단의 조사 결과는 반도체 공장의 발암물질과 백혈병 등의 발병이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뉴데일리 경제죠. 일부 사실을 발췌해서 최종 결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거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뭐 술판에 뭐 쓰레기 막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이런 표현이 반올림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 집회가 벼슬인 마냥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억지 주장을 일삼는 반올림.
이런 표현은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경멸적이고 모욕적이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간만에 법원이 제대로 낸 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심하네요, 진짜 보도가. 이게 솔직히 저는 1,000만 원 너무 약한 거 같습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징역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매달 이건 1,000만 원 이거 해결될 때까지 줘야 됩니다. 네, 그런 일이 좀 엄청 심했네요.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죠? 네. 그 앞으로 좀 저게 좀 더 세게 나왔어요. 다른 언론사가 쫄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주의를 할 텐데. 이게 아무튼. 딱 벌금 맞았을 때 우리 회사 휘청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도입이 돼야 됩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뉴델리 같은 언론의 특성상 항소를 할 것 같은데 또 두고 봐야겠네요. 네, 다음 스크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정확하게는 대검찰청이 서울 서부지검에 백종문 녹취록을 재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 백종문이 누구냐? MBC 백종문 현 부사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황교안으로 불리고 있는 대행이대. 네, 이분이 지금 어제 아시겠지만 어제 김정겸 사장이 날아가서 해임돼서 날아가서라기보다는 해임돼서 백종문 부사장이 이제 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소 한 달이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한 2달은 걸릴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럼 백종문 사장 체제 아래서 또 이 2달을 보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지금 그런 시점에서 대검찰청이 일단 백종문 녹취록을 재수사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최승호, 박성재 두 사람은 증거가 없는 걸 내가 알면서 잘랐다. 예. 걔네 둘은 안 된다 이거죠. 예. 이런 식의 발언을 했고 또 폴리뷰 박한명 편집국장이 백분 토론에 출연시켜달라 그럽니다. 알았다 그래요. 실제로 일주일 뒤에 출연을 합니다. 예. 이 외에도 폴리뷰 이 구구 매체가 MBC에 많은 부정 청탁을 넣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서 어떤 사람은 하차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이런 요구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청탁을 주고받은 이런 내용들 아까 증거 없는 해고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녹취가 됐어요. 이게 바로 놀랍게도 그 동석했던 그 폴리뷰의 기자가 녹취한 건데 사실은. 야, 참 믿을 놈 없다. 그래서 이게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부당 노동 행위의 증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당시에 수사했을 때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근데 참 그 뒤늦지 않나요? 좀 뒤늦었죠. 검찰은 정말 차라리 안 하면 덜 웃긴데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늦으니까. 이제 와서. 진짜 뒷북 수준이 아니지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그 자세한 경위 대검찰청이 갑자기 이 시점에 이게 작년 12월 조사 결과가 나왔던 거니까 1년 만에 재수사 지시를 내리는 건데 사실 뭐 이런 전례가 없는 건 아니고요. 무혐의 판결 내렸던 것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서 보도를 해가지고 재수사를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살인 사건에 있어서도. 이건 녹취록이 나온 사건인데 미스터리하고 비교하기는 증거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실살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어떤 추측이 나오냐면은 최근에 MBC가 특별근로 감독을 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증언과 증거들이 더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최근에 또 국정원에서 또 노조 탄압하라는 이런 문건들. 그래서 그런 부당노동 행위가 증거가 쏟아져 나오니까 이참에 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판단을 검찰에서도 한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화수목 연이어서 이어지는 코너 기레기 스크랩 시간입니다. 예, 기존에 우리가 털던 것 그것이 여기 쏙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영역의 기레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여전히 신문은 제가, 방송은 배나은 활동가가, 그리고 종편 시사 토크쇼는 이봉 활동가가 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요. 각자 자기가 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우리가 오늘의 기레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레기 스크랩 방송부터 이야기해보죠. 네, 먼저 방송 스크랩 시간입니다. 저는 방송 보도만 보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고요. 지상파 3사, 종편 4사의 저녁 종합 뉴스를 모니터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보고서는 11월 9일자, 좀 지났네요. 9일자 보도를 대상으로 해서 작성한 모니터 보고서인데요. 내용이 너무 악독하여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대상은 TV조선과
채널 A입니다. 단골 손님들. 네, 단골 손님들이죠.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했는데요. 요 관련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도 제목은 인도태평양 안보축 동의안의 논란 이겁니다. 근데 이게 무려 이날 톱보도인데요. 청와대가 미국 측에 그 인도태평양 구상을 좀 나중에 하자라고 이제 거절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도태평양 구상이 뭐냐?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7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구상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다 같이 인도태평양국에 있는 몇 개 나라가 모여서 중국을 압박하자 이런 네, 이런 제안입니다. 사실상.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처음 들어본 거고 이거는 좀 고민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답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뭐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됐느냐. 한미 공동 언론 발표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건 이미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가 다 돼서 공동 언론 발표문에도 나온 얘기인데 청와대가 나중에 뒷북을 치면서 사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뭐냐. 기본적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이라고는 하지만 무슨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동시에 막 같이 서로 논의를 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제안이라는 거죠. 제안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제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중에 입장 표명을 하고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국익에 따라서. 이게 무슨 협정문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고 무슨 미국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조약문도 아니고. 네. 그런 것인데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일단은 이 개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 좀 약간 생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안보 공동체인지 경제 공동체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걸 제안을 한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일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좀 발전을 될 경우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상황인데 TV조선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아까 보도 제목 보세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노골적으로 하는 거죠. 동의 안에 논란 이렇게 하고 아주 광광 날뛰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전원책 앵커 첫 발언이 이겁니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 일부 내용을 정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불과 하루 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 축이라는 문구에 문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공동 발표 하루 만에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한미 간 신뢰 손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단 되게 경문이죠. 이게 그냥 뭐 거절했습니다라고 침착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되게 화가 나 있어요. 뭐 감정적으로 업돼 있어요. 그리고 최지원 기자, 이 기사를 쓴 최지원 기자는요. 발표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대북방위 목적의 미국 군사력 사용과 성공적 사드 배치 평가, 한미 FTA 균형 조정 등의 문제도 부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인도태평양은 미군이 이전부터 내세워온 새 안보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고려하다 미국과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 말하는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공동 언론 발표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 문구도 이렇게 뭐 뒤집을 수 있는 거면 다른 이 안에서 했던 다른 말들도 사실 다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문구마다 다르죠. 어떤 건 제안이 되는 거고 어떤 건 평가가 되는 건데 이건 너무 억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렇게 미국의 심기가 걱정이 될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다. 이거는 이 정도면 너무 종미다. 이거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이거 기사 쓰신 분들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안 뭐 명령, 속국 동맹국 차이를 전혀 구분을 못 하시는. 이거 인간적으로 그런 보도를 할 거면은 인도 태평양 그게 뭔지는 알려줘야 아니에요? 그게 뭔지는 정확치 않아요. 지금 그냥 미국이 밀고 있는 군사 정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면은 한국 대통령 측이 개념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지금 TV조선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니 개념 합의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동의가 할 수가 없지.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채널A도 비슷한 짓을 하는데요. 제목은 코리아 세일즈 바쁜 현직 대통령입니다. 사실 이 보도는 얼마 전에 제보 전화가 왔던 보도인데요. 제목은 훨씬 낫네요. TV조선보다. 이 보고서 이게 왜 제보가 왔었냐면은 구속된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예전 대통령은 구속됐는데 문 대통령은 뭐 정상회담을 다닌다라는 지적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보도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구속된 전 대통령 그리고 소환 조사 압박을 받고 있는 전 대통령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정상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하루 만에 삐걱거리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명박이랑 박근혜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없어. 그러니까 그냥 추억하는 거야 앵커가. 정신병 아니에요, 저 정도면? 하지만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네네. 아니 왜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거는 뒤에 나올 얘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 만에 삐걱거리는 조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가 시각차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엄청 걱정을 합니다. 근데 왜 정부가 미국 측 제안에 선을 그었는지 예를 들면 뭐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정말 1도 없어요. 얘네도 또 뭔지 안 알려주는구나. 네,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미국이 새로 제시한 전략은 우리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혼선을 드러낸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카르타에서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이게 뭔진 모르지만 미국이 하자고 했는데 역시 반미 성향이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안 하려고 하는구만. 아주 미국과 관계가 엉망이구만. 이렇게 판단을 할 만한 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제안하면 그게 뭐든지 상관없다. 일단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예요. 뭔지 거의. 말도 아니죠. 반면에 나도 모르겠네. 반면에 JTB랑 SBS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일본 주도 전략이라는 걸 다 말해주고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일본 주도 전략.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해주고요. JTBC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그 자위대 문제까지 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리고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이걸 거절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절했다. 그렇죠, 지금 그냥 그렇게 됐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해설 정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기는 거죠. 그죠. SBS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 갈등이 예상된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사실상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미국이 그렇죠. 제안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의사를 보였을 때 미국이 불쾌감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건 그 나라 입장에서.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상을 떤다.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2명의 기레기를 추천하겠고요. 이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은 최지원 기자였고요. 채널A는 임수정 기자였습니다. 임수정 기자. 정치부장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고 아무튼 굉장히 베테랑 기자신데 임수정 기자가 이상한 보도 많이 하십니다. 나쁜 보도를 베테랑으로 아주 하신다. 한때 또 청와대 출입이기도 하셨고 제가 오랫동안 뉴스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정든 분이에요. 네. 그런 적이 들어. 하지만 그런 거로 뭐 개인적인 마음 이런 건 다 오늘 접어두고 보도로만 평가해 주세요. 오늘 세네 뉴스 쪽이 조금 세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상한 뉴스예요 진짜. 아니 아까 저는 아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아까 그 박근혜 이명박 얘기는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채널A가 이런 짓을 좀 너무 자주 해서 아니 무슨 진짜 눈곱만큼의 연관성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뉴스에서 약간 그런 다른 얘기를 하다가 뒤에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앵커 채널A 앵커 평일날 하시는 이 앵커분이 약간 좀 이상하세요. 김승연 앵커. 네, 이상하세요. 박근혜 되게 그 어떤 동정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맞아요. 어떤 애정과 연민이 있고 모든은 아니고요.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네. 네. 제가 너무 그 치하에서 오래 살아서. 자, 저도 신문 하겠습니다. 제가 그 KM 정상화 시민행동 회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제 것만 털고 양심에 손을 얹고 이따가 결정하실 때 양심에 손을 얹고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스크랩 시간입니다. 저는 저기 종합일간지 종이신문에 있는 보도만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고요. 조중동,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이렇게 6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해야 될 거는 2개인데요. 조선일보에 보도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문꿀 오소리들의 댓글 양념 현장. 1시간 만에 공감 3,000개 베스트 댓글 갈아치워라는 11월 12일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지? 저열하네요. 진짜. 이거 기사 제목이에요. 네, 신문. 지면에 나오고. 지면 보도예요. 야, 두 줄이네, 두 줄. 그러면 이렇게. 네. 난 DC인 줄. 인터넷 기사인 줄. 아무튼 문꿀 오소리들의 댓글 양념 현장. 1시간 만에 공감 3,000개 베스트 댓글 갈아치웠는데요. 이 기사가 엄청 길고 엄청 진지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엄청나게 그 숨어있는 비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재개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에 댓글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사 송고 후 18분이 지났을 때는 재개 결정에 찬성하는 댓글이 많았는데 같은 시간 트위터에서 배대 다 내려야 해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온 뒤에 이 재개 결정에 찬성하는 댓글은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극성 여권 지지자들, 자칭 문꿀 오소리들이 네이버 인터넷 기사의 특정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 비호감을 누르는 방식으로 베스트 댓글을 친여권 성향의 댓글로 갈아치우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기사 내용을 본 뒤 서너 개의 배댓을 확인하고 그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론 조작이다, 여론 왜곡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우리 이제 활동가가 너무 진지하게 하나하나를 다 반론을 막 달아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이거는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 기사이다. 한마디로 기사 전체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여론 조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그야말로 그 언론 수용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사에 대해서 가서 의견을 뭐 적극적으로 내던 안 내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정치에 관심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고요. 이 사람들을 마치 문구의 오소리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아니 이게 좀 나이가 많은 분이 쓰신 기사인가요? 무슨 논설위원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한 코너인가요? 권순안 기자라는 분이고요. 권순안. 역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 삼는 게 정말 그래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서 본 거는 네이버의 댓글이 댓글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댓글이 그 공감해서 비공감을 뺀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론 조작이 되니까 공감은 몇 건, 비공감은 몇 건 이런 식으로만 나와야 된다는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비공감을 막 많이 눌러서 그 글을 내리게 하고 뭐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데 저는 어떤 알고리즘이 되던 간에 그걸 우리가 알면 거기에서 또 다른 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공감이 몇 건 안 되고 비공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나 지금처럼 공감 빼기 비공감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나 별로 그렇게 그런데 아무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감을 바꿔도 비공감 때문에 정렬해서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여론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의사를 자꾸 여론 조작이라든가 편향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스꽝스럽다. 그 국정원의 댓글 조작 이런 것과 분리해서 이야기하셔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자기네가 마음 좋아하는 댓글이 안 올라온다고 찡찡대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기사는. 그렇죠. 그런 기사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은요. 조선일보의 실론인데요. 복작가? 복거일 소설가의 역사적 맥락 속의 박정희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박정희 탄생 100주년이 이제 올해 됐나 봐요. 14일이 오늘이네. 오늘이 100주년 탄생일이네요. 이거 기념우표 발행하느니 많이 놓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이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통령에게 바치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바치는 이제 헌사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소설 쓰셨나요? 해줄 수 있는 찬양은 다 해요.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2차 대전으로 제국주의 열강에 쇠퇴하자 많은 식민지가 독립하고 그 식민지들은 대부분 가난과 혼란에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되려면 실질적
시사적 대안은 군부가 권력을 잡고 무력으로 질서를 강요하는 길뿐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군부가 통치를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61년에 군부 정변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군사혁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5.16 쿠데타를. 5.16을 뭐라고 얘네들 이 사람이 얘기했냐면요. 이 정변을 이끈 박정희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한국 사회를 혁명적으로 발전시켰다. 덕분에 5.16은 군부 정병에서 진정한 혁명으로 승화되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40곳 가까운 신생국에서 일어난 군부 정병 가운데 이처럼 혁명으로 승화된 경우는 5.16뿐이었다. 이게 지금 신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너무나 웃기죠. 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당시 한국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하는데, 그러니까 한국군이 군부 정변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에서 군대가 너무 우수했기 때문이다. 군대 집단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한국군은 6.25 전쟁에서 단련된 군대였다라고 하면서 그 한국군이 미군의 합리적 관행을 받아들이면서 중세적 면모가 남아있던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가장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으로 자라났다. 한국 사회에서 군대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집단으로 자라났대. 이분 다른 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생국 군대 가운데 전쟁을 통해 단련되고 현대화된 군은 한국군뿐이었고 이런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박정희는 사회를 효과적으로 개혁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진짜 이건 망상이다. 이건. 저희 기레기 스크랩에서 이런 망상병 환자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이길 수가 없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하고 상담을 이거는 아까 저 조선일보 기자로만 하시는 것이. 이건 안 됩니다. 우리 복 작가는 너무 반칙입니다. 아무튼 정말 이 사람이 쓴 글이 하나하나가 정말 아트예요. 그리고 제일 웃긴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독재자잖아요. 박정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잖아. 박정희가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바탕은 그가 누린 권력이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독재라는 권력, 그거 덕분에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룬 것이다라는 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부에 대한 영향력과 사회 발전을 이룬 지도자의 권위가 합쳐진 그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렇게 큰 권력은 놓기가 쉽지 않다. 하면서 큰 권력은 진 지도자가 헌법 규정에 따라 물러나는 것은 민주주의 전통을 크게 강화하는 일이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애국적이었다.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지만 그는 그 길을 고르지 못했다. 그 후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세여서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기가 점점 어려웠을 것이다. 이 정도로 그 사람을 되게 옹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독재의 그 끝을. 그런 다음에 내일은 그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계기로 그의 업적과 허물을 성창하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성찰이나 이런 수준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허물에 대한 얘기도 없고 사실 제가 지금 아까 읽어준 게 허물의 다였거든요.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소설을 쓰셨네요. 거의 지금 상암동에 박정희 그 동상을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마포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그거 막느라고 그 박사모 분들과 같이 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의 그런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글이다. 이 독거일의 글. 제목이 조선일보의 역사적 맥락 속의 박정희였습니다. 예. 오늘 김장겸 사장의 그 성명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의 생각인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말 하면서 이분의 이 성명은 시사적 차원이 아니고 의학적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복거희 씨가 거의 그런 수준이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기레기 저널리즘적 차원으로 말할 것이 아니고 이건 진짜 의학적인 차원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저는 가야 됩니다. 지금 나가야 되고. 종편 스크랩. 네. 저는 기레기가 아니고 패레기들. 패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 패레기 중에는 기레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후보가 많아요. 네. 종편은 늘 이렇게 후보가 많습니다. 먼저 MBN 아침엔 매일경제에 등장한 11월 6일 방송에 등장한 전근기 교수. 이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이런 그 기업이나 개인 스폰서가 없는 상태에서 직속 기관인 그 국정원 돈을 이렇게 갖다 쓴 걸로 보이는데. 네? 야,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다 국정원 돈을 썼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원 돈으로 빚을 갚았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 예. 이 정도면 아니 이분은 정말 끌려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준입니다. 네. 이거 아주 막강한 후보죠. 네. 예. 또 있어요. MBN 역시 뉴스와이드에 등장한 MBN의 서정욱 변호사. 네. 예를 들어 이게 다스가 매출이 성장할 때 MB 도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왜 현대건설도 만들었고 현대 납품을 주로 하니까. 그거야 뭐 그렇다면 이게 얼마든지 고속 승진이나 특혜도 줄 수 있는 건데. 저 진짜 이건 의혹이 아니다. 예. 이거는 야, 이거는 잠깐만. 종편끼리 겨뤄야 될 것 같아요. 패래기는 따로. 네, 패래기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약간 발언의 수준이 다른데? 왜 자꾸 우리는 개편을 또 개편합니까? 아니 들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사회자가 지금 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시영 씨가 주식이 한 주도 없잖아요, 다스에. 그러니까 이시영이가 아버지가 저 대통령 해서 회사가 컸으니까 그 정도. 아니 그게 아니고 현대건설 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현대건설에 사장을 하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고속 승진 등 하고 메리트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불법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심지어 이분이 변호사예요. 네, 또 이런 분들이 또 수요가 많이 있죠. 필요가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 또 있습니다. 이분이 말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국정원 상납받은 거 그거 통상적인 통치 자금이다. 네. 이거는 뭐 그냥 뭐. 네. 이게 약하다. 네, 이거는 뭐. 네, 개나 소나 하는 말이겠다. 마지막은 좀 재밌는데 예, 채널A 정치데스크 11월 3일 방송에 등장한 노은지 기자, 채널A 기자입니다. 네네네. 이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안봉근 이재만 두 사람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상납받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대통령 측근이 더 약간 격분을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격분을 했다. 네, 어떻게요? 왜냐하면 이제 그 두 전직 비서관들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 자기 살 길 찾으려고 결국 박 전 대통령 걸고 넘어진 꼴이 아니냐. 이게 바로 개가 주인을 문 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채널A 이게 기자 멘트예요. 그러니까 채널A 애들이 전반적으로 박근혜 이슈가 나오면 이상해진다니까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어느 정도로 의리를 중요시 여겼느냐?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나의 첫사랑은 조자룡이 아니었을까? 그 의리를 중요한 그 하나의 단면을 꼽을 수가 있는데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나의 첫사랑은 조자룡이 아니었을까? 조자룡이 누구냐면 이제 삼국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이제 유비의 어떤 충신으로 유명한 게 바로 조자룡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자서전에 쓸 정도로 조자룡의 어떤 의리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되게 매력 있게 느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발언을. 이거 뭐야 이게? 저희가 기레기 스크랩 코너에서 마지막에 각 후보들을 종합해가지고 오늘의 기레기를 정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해보세요. 네,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고 댓글로 왜냐면은 우리들끼리 정한 거에 동의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리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럼 저희가 매일매일 또 코너 중에 저희가 대댓글 코너가 있어요. 댓글 AS에 드리는. 그래서 그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또 아이디어를 모아서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로 또 평가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오늘의 기레기는 그날 스크랩한 후보들 중 기레기 후보들 중 가장 강력한 분을 선정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정근기, 서정욱 이 두 분 패널은 빼고 노은지 기자로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왜냐면 기레기 스크랩이니까 그것도 있는데 이 두 분이 약간 서정욱 변호사랑 정근기 교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랄까 우리의 그 상식 기준을 벗어나나요? 너무 심했나? 네, 벗어나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 너무 심한가요? 이거는 약간 정말 상담이 필요한 복거일 요 분까지 해서 요 세 분은 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복거일, 서정욱, 정근기 이 세 분은 일단 열애로 치겠습니다. 기자로만 한다. 기자로만 했을 때 지금 일단 다시 정리를 드릴게요. TV조선 방송보도는 TV조선 최지원 기자, 그다음에 채널A 임수정 기자가
왜 미국이 시키려고 하는 걸 안 하려고 해? 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약간 비난했고요. 화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 권순환 기자 이분께서는 문구 로소리 댓글 조작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펼쳐주셨고요. 지지자들이 댓글 달면 그게 여론 조작이라고. 네. 그다음에 채널A 노은지 기자는 뭐 박근혜의 첫사랑은 조자룡. 놀라운 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국정원 상납 진술한 안봉근 이재만 개가 주인을 문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그렇게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건 내가 볼 때는 오늘의 기레기는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한번 말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정일 PD까지 해서 투표를 하는데 저희 담당자들은 자기 거 제외하고 투표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면은 공정하지 않나요? 좋아요. 네. 이정일 PD님이 그나마 가장 중립적인 입장이니까 먼저 한번 투표를 해주시죠. 저는 나 미치겠네. 쉽지 않아. 야, 이게 막상막하야 이거. 이거 나랏일을 지금 이거 종미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조자룡이 나왔다고요 지금. 이거는 도란프가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거 굉장히 이렇게. 오늘 김원규 차장님이 굉장히 불리하긴 하다 없어서. 저는 신문가입니다. 잠깐 신문이 뭐였지? 그때 까먹었다. 문구로소리. 여론 조작. 이거 뭐 맨날 조선일보 하는 얘긴데. 근데 이건 어쨌든 간에 시민들을 갑자기 욕한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또. 네.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배난 활동가가 먼저 투표할까요? 마음을 아직 못 정했는데. 그럼 저 대세에 좀 따라 보겠습니다. 또 이게 시민들을 공격하면 안 되죠. 네. 뭐야? 그럼 나는 의미가 없잖아. 알았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자, 저는 그러면 종편 노은지. 자, 이거 조자룡 얘기는 노은지 아니면은 조자룡 아니면은 문구로 소리네. 어차피 근데 너는 문구로 소리 못 주잖아. 아니 조자룡 못 주잖아요. 이런 그리고 오늘은 저 조선일보의 권순환 기자로 가야겠네요. 아니죠. 방송을 주셔서 그럼 1대1이라니까 안 돼. 그럼 정해야 되니까 오늘은 우리 오늘의 기레기 처음 순서니까 뽑긴 뽑아야 돼. 무승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을 여론 조작단으로 몰았던 조선일보의 권순환 기자 맞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스크랩 되셨습니다. 네, 오늘의 기레기 조선일보 권순환 기자로 스크랩 되셨습니다. 네, 보도 제목 다시 읽어드릴게요. 문구 로소리들의 댓글 양념 현장 1시간 만에 공감 3,000개 베스트 댓글 갈아치워. 여러분 이게 지면 기사 제목이에요. GC 인사이드 아닙니다. GC 인사이드 또는 일베 아닙니다.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민원련의 대댓글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좀 안내를 드려야겠는데 저희 댓글 중에 KBS가 재방송하는데 재방송 표기를 안 한다. 이거 그 규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의가 있으셔서 KBS 조합원 여러분들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오태훈 부위원장 말고도 많은 분들께 여쭤봤는데 아직 저희가 답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내일 바로 정수영 기자랑 전화 연결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다른 분들께도 또 여쭤봐서 대답이 들어오는 대로 이건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요. 그래요? 사이에 그 다들 이제 축하하는 댓글 많이 달렸습니다. MBC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개편 축하와 김장겸 해임 축하. 그렇군요. 네, 두 가지가 다 많이 달려 있는데요. 먼저 해임 축하 오렌지 맛 과자님께서 9년간 해먹은 것들에게 심판을 이젠 고대영. 이거 너무 좋은 말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런 것도 있고 믿을 건 당신뿐님께서는 김장겸 해임 돌마고에서 이제 돌고로 고생하셨어요. MBC 본부 노조원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함께 간다는 느낌이 들죠. 그 바로 위에 있는 댓글이 저는 제일 반가운 것 같은데. 뭐야? 김장겸 해임엔 우리 민원연의 공이 컸지. 역시 미련곰택님 이것도 아주 잘 아십니다. 정말 언제나 저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노원님께서는 부녀회장 동그라미 출연 종용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셔서요. 저 차갑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 언제나 따뜻하게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동그라미 출연은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트러스트너님께서 역시나 또 한 번 베나베나 쇼. 위클리 먼슬리라도 편성을 해달라. 이거 참. 이거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댓글 신고를 많이 먹이면 블락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개편 축하 또 메시지들 많이 그러네요. 들어와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르니람님께서는 개편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일손에 힘들어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폭을 넓혀주셔서 미탈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머 어떡해 너무 어머머머 이거는 관계자가 이건 댓글 조작한 것 같이 너무 따뜻한데. 이정은 PD인가요? 사사세 0416님 또 네. 달라진 미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쭉쭉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네. 라고 또 덕담 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바나나 머핀님 요 댓글도 참 감동적이죠? KBS 새노조 분들께 남긴 메시지인데요. KBS 새노조 분들 입장에서는 기운 빠지거나 좌절감이 드실 수도 있지만 언젠가 KBS에도 봄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좀 더 힘내시고 견뎌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시민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대댓글 많은 댓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 또 내일 댓글 달아주시는 대로 재미있는 댓글 또 감동적인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저희 개편 축하해주시는 댓글도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도 아마 조금 더 정제된 느낌이 있죠. 좀 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찬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야 돼. 희망사항이고 일단 점점 더 좀 나아질 겁니다. 어제도 정제되게 편집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